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리아와 태국입니다. 시리아는 이번 대회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꾸준히 득점력을 보여주며 공격적인 전술을 유지해왔습니다. 일본전에서는 두 차례나 리드를 잡으며 경기 흐름을 주도했고, 한국전에서도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태국의 수비 조직력이 허술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리아가 보다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확실한 승점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드필드에서의 빠른 전개와 측면을 활용한 공격이 핵심이 될 것이며, 태국의 수비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은 이번 대회에서 수비적으로 많은 문제를 노출하며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연달아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공격적으로 나서더라도 시리아의 역습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담 없이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한 골 정도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리아가 공격적으로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리아의 우세한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리아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활용해 태국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태국은 수비적으로 흔들리면서도 역습 기회를 노릴 것이지만 시리아의 공격 흐름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시리아가 태국의 헐거운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리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입장인 만큼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리아전에서 주축 선수들을 아끼며 체력을 비축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베스트 멤버를 가동해 한국의 수비진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했고, 시리아전에서도 두 차례 실점하며 상대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쉽게 공간을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할 경우 일본의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윤도영을 필두로 한 한국의 공격진이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에이스 윤도영이 2년 전 대표팀에서 일본에게 패배했던 경험을 서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지를 다진 만큼 이번 경기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팀이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한 뒤 빠른 템포로 전방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일본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라인을 올릴 경우 한국은 이를 역이용해 빠른 역습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일본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한국이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활용해 일본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승리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한국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경기 내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승부를 결정짓는 한 방을 터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결국 무너질 것이며 한국이 조 1위를 확정짓고 일본을 탈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포트FC입니다. 전북은 1차전에서 승리를 확정지으며 체력적인 부담 없이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최정예 라인업을 가동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포트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면서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북은 경기 흐름을 조절하며 상대의 실수를 역이용하는 방식으로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특히 콤파뇨를 비롯한 공격진은 상대의 전진 압박을 역습으로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추가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포트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전에서 사실상 무너진 경기력을 보였지만 원정에서 최소한 한 골 정도는 만회하기 위해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빠른 공격 전개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포트는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팀이 아니며 라인을 올리면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북이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포트의 수비 공백을 역습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포트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한 골 정도 만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북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면서 결국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테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전북이 전력에서 앞서 있으며 포트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생기는 공간을 활용해 득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라이언시티와 무앙통입니다. 라이언시티는 이번 대회에서 태국 리그 팀들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이미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트와 무앙통 같은 태국 팀들을 상대로도 확실한 승리를 거둔 만큼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공격력을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송이용이 이번 경기에서 결장하지만 라이언시티의 전반적인 공격력은 여전히 위력적이며 전방에서 다양한 득점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운영에서도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를 몰아붙이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무앙통은 1차전에서 후반 2골을 만회하며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비 조직력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으며 라이언시티의 빠른 공격 전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원정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기에 수비적으로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언시티가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빠른 역습을 활용하면 충분히 추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라이언시티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 팀이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이지만 오히려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면서 라이언시티의 빠른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라이언시티가 경기 내내 우위를 유지하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이언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